자, 우리가 이제 지적위원회. 그러면 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두 가지.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지적위원회가 있고요. 지적정량 적부심사 절차가 있어. 그러면 요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자, 요거는 32에 2.5점짜리 역시 예상대로 출제됐고요. 올해는 절차 부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올해는 지적위원회 쪽으로 갈 가능성이 위원회 쪽에다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위원회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해서 보시죠. 지원인의 종류. 종류와 관련돼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위원회와 관련돼서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자, 위원회 이제 공통점이죠. 그러면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심의, 얼결기관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설기관이다. 자,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우리 축척변경위원회. 자, 우리 32회 때 출제됐고요.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가 출제됐으니까 우리 특히 우리 지적측량과 관련돼서는 지적위원회 33회 때는 그러면 축척변경은 절차 부분에 대해서 출제될 수 있고 지적측량은 위원회가 출제될 수 있다는 그런 감을 우리가 잡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는 심의 얼결기관이고 비상설기관이죠. 근데 우리 위원회는 심의 얼결기관이며 상설기관이라는 것 차이점이 우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두 종류가 있다. 지방지적위원회,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를 둬요. 자,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 심사만 합니다. 만입니다.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그러면 뭐냐? 적부 재심사 등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결을 해서 암기를 한번 해보죠. 위원회는 지적위원회는 심의 얼결기관이다. 상설기관이다. 그러면 위원회의 종류와 관련돼서 지방지적위원회와 자 지방지적위원회, 자 지방지적위원회, 자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 적부 심사만. 자,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적부 재심사 등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앙지적위원회. 올해 이제 중앙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심의 얼결 사항과 관련돼서 출제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이거는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자꾸 지적 측량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특히 요 3번을 조심해야 되겠죠. 한번 지적정량 적부 재심사야. 자, 심사만 하는 데는 지방지적위원회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야. 적부 재심사야. 4번과 관련돼서 지적분야 측량기술의 양성에 관한 사항, 지적지술자의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특히 중앙지적위원회는 요 1번, 2번, 4번, 5번은 한번 읽어두시고 요 3번에 대해서는 까먹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위원회를 보실 때는 심사냐 재심사냐, 심사냐 재심사냐. 자, 심사에 대해서는 지방지적위원회고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라는 것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방지적위원회가 나와. 지적정량에 대한 적부심사 정보를 심의 얼결하기 위해서 키워드가 나왔네요. 심의 얼결하기 위해서 자, 특별시, 강역시, 특별자치시,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게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심사는 심의,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만 심의 얼결한다라는 거. 요거는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재심사 등이야. 그래서 만약에 29회처럼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지적정량 적부심사 절차 등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29회 띠 2번 지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정량 적부심사와 이러면 틀렸죠. 지적길제 징계. 징계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할 일이야.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암기를 해 주셔야 돼. 심의얼결기관이며 상설기관이다.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만,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 재심사 등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위원회 구성으로서 특히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각 한 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 돼. 자, 위원장은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된다는 거예요.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이촉한다. 그러면 요 2번과 4번의 관계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40년을 재직했어요. 40년을 재직했다면 그때는 뭐예요? 임기가 40년이야. 만약에 담당 과정이 뭐예요? 20년, 10년을 하고 딴 데 전출이 됐어. 그럼 부위원장 임기는 1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이 아니라 제외라는 거야.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자, 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5번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고록 작성,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인 서무를 담당한다. 5번은 뭐 크게 출제되는 것은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도 한번 읽어봐 드렸고요. 자, 5번에 6번과 관련돼서 위원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단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이 위원이 그 소관 사무와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꼭 점검할 거 1번을 확인하라. 자,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하라. 4번을 확인하라. 그래서 요 세 개 1번, 2번, 4번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적위원회 회의와 관련돼서 우리 몇 개 점검해 봅시다. 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 요 3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꼭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27회 때.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시 상소 및 심의 한 건을 요거 5일. 그 다음에 요거는 서면. 그래서 우리 축적변경위원회도 봤어요. 제주도로 여행 오서. 그래서 5일 서면 통지야. 그래서 오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27일 때는 7일로 장난쳐서 7일이 아니라 5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공인중개사는 붙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야. 그러니까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자꾸 우리가 숙지해 줘야 돼. 그래서 오서 다시 한번 잡아두셔야 돼. 위원회 소집과 관련돼서 특히 3번을 조심하라. 자, 2번과 관련돼서 의결이 있네요. 자, 회의는 제재경 가완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경 가완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의결 정족수가 되겠죠. 그래서 1번 확인해 둬야 돼요.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자, 위원회에게 지적 정량, 적부 심사, 재심사 시 정량 사안에 관해서 관련이 있는 경우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면 의결과 관련돼서 특히 1번. 그러면 소집과 관련돼서는 3번을 조심하고요. 의결과 관련돼서는 특히 1번을 우리가 조심해서 두 개를 꼭 체크해서 자꾸 반복 숙지하셔야 됩니다.